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78분여의 한국과의 협상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또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소화해 나가면서 또 한 번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닝 플레이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마감 상황 요약을 해보시죠.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의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2%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다우 지수는 IBM의 6%대 급락으로 인해서 이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열흘 만에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도 관세 관련한 소식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에서 3주 안에 관세율 재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점이 가장 강력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 관련해서는 약간의 그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전날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 빅딜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이것이 가짜뉴스다라면서 부인을 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중국과 만남을 가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뭔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구나 이런 해석에 조금 더 힘이 실렸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협상의 경우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상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베센트 장관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발언이 들려온 겁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 이르면 다음 주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다음 주 초쯤에 이 합의의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90일 동안 유예되고 있는 상호 관세를 철폐시키는 것, 그리고 이미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없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이 조건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 핵심적인 포인트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됐던 또 한 가지의 이슈입니다. 연준의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되겠습니다. 5월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면서도 6월까지 만약에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그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 해맥 총재는 연준 안에서도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곤 하는데요. 매파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시그널이 시장에는 우호적이었죠. 오늘 10년물 금리가 8bp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4.3%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상승폭도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 실적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컨센서스 891억 2천만 달러 예상이 됐었는데 훨씬 잘 나왔습니다. 902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EPS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죠. 2.01달러가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81달러의 EPS를 거둬들였습니다. 부문별로도 좀 보시죠. 사실 알파벳의 이번 실적을 볼 때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 이제 기업들이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줄이고 그러다 보면 광고도 줄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고 매출이 아주 잘 나왔죠. 유튜브 광고가 89억 3천만 달러가 예상됐는데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구글 클라우드 매출 역시도 컨센서스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이 TAC라고 하는 항목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왔죠. TAC는 Traffic Acquisition Cost라고 해서 이 다른 회사들이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광고 링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이끌게 그렇게 돈을 내고 광고를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매출 미스가 났습니다. 다만 그 미스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알파벳의 실적 지금 시장의 평가 긍정적이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세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알파벳의 주가 애프터마켓에서 5.2%의 상승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열어서 정규장에서의 움직임들 확인해 보시죠. 시총 상위 6개 종목들 일제히 급등불을 켰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 3%대의 강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요즘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팔란티어 역시 3거래일 연속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간밤에도 주가 4%대의 강세였는데요. 이제 3일간의 누적 상승률 15%를 넘어가는 상황, 125달러 고점 레벨을 재도전할 거다라는 분석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종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업종 내에서 서비스 나우의 주가가 15%대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주 가운데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그리고 램 리서치가 6%대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인텔이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매출 미스 그리고 관세 타격 전망을 발표하면서 7%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급락했던 또 다른 종목 IBM과 파이저브 둘 다 IT 관련주들이었는데 실적 실망감에 각각 6%, 18%대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 밖에 실적 특징주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이죠. 프록터앤갬블 기대에 못 미친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하향 조정의 여파로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와 아마존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어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수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 AWS가 데이터 센터 계약의 리스를 일부 취소 중이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빅테크주들이 지금 AI 투자를 혹시 줄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간밤 아마존의 임원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뉴스에 대해서는 억측을 기반으로 한 과도한 해석이 있었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임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컴퓨팅 수요, 에너지 수요 모두 강력하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 이외에도 이제 AI 투심을 살렸던 또 한 가지 소식, 알파벳의 구글 AI죠. 제미나이의 월간 이용자 수가 3억 5천 명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까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애플 소식도 확인해 봅니다. 인도 안에서 아이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 노력을 하고 있고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그 결과 현재 전체 아이폰의 20%는 인도 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추가로 줄여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폰 17 테스트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중국에서 인도로 수입을 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를 막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온 겁니다. 통신 장비 수출을 할 때 중국 당국의 승인 기간이 통상 2주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이게 4개월까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 특징주들 모아서 확인해 봅니다.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모빌아이입니다. 실적 결과가 좋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매출액이 83%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4억 4천만 달러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EPS는 8센트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2025년도 매출 가이던스 밴드는 최대 18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9.9% 급등 반응을 나타냈고요. 14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광업체 뉴몬트드 확인해 보시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1.25달러의 EPS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서 사상 최대 잉여 현금을 기록했고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라는 발표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뉴몬트의 실적도 함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뉴몬트의 주가 5%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55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장난감 제조사죠. 해즈브로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17% 급증을 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69% 급증을 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게임과 장난감 물량 중 약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중국 생산 비중을 4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죠. 이 관세 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밝힌 데 따라서 주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14%대 급등하면서 60달러 선 돌파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파벳의 실적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래픽상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액 10.3%의 급증, 구글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에는 28%의 전년 동기 대비 급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됐던 부분이 바로 이 TAC였네요. 발표치가 137억 5천만 달러로 이 TAC 역시도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새 측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찍 협상에 나선 편이었고 중국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가 됐을 것이고 무엇보다 자동차 쪽 관세, 철강 쪽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 것이냐, 좀 경감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이런 코멘트를 또 내놓았습니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중국과 협상했다라고 아침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관련한 노이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상 수순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약간은 누그러지는 듯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체린 앵커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해맥 총재의 발언이 시장 상승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월 주택 매매 200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지표들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인데요. 앞으로 향후 안 좋아질 부분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치솟고는 있으나 이러한 상세한 지표들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은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99 초반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와 최근에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 가격이기 때문에 금이 1.6%가량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WTI 원유 선물도 0.8%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이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Can you clarify with whom the U.S. is speaking with China? They're saying it's fake news that trade talks are happening. Well, they had a meeting this morning, so I can't tell you. It doesn't matter who they is. We may reveal it later, but they had meetings this morning, and we've been meeting with China. And so I think you have, Jeff, as usual, I think you have your reporting wrong. Thank you very much. We'll see you.
네,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죠.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내놓은 발언입니다. 회담 진전에 어떠한 보도도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협상을 정말 원한다면 진정성을 먼저 보여달라라고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또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 후에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현지 시간 24일 아침에 중국과 회의를 진행했다. 나중에 공개를 할 수도 있겠으나 누가 나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좀 모호한 발언이기는 했죠. 하지만 무언가 중국과 계속해서 제스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은 갖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연준이 늦었지만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에 또 한 번 인하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고용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신속하게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앞서서 체리 앵커가 언급했듯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헤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5월 인하 가능성은 일단 이르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다만 6월까지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주요했겠죠. 자,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준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최근의 시장 변동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맞는 말이죠. 정책에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결정되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냐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BCA 리서치의 마르코 파픽은 시장이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 주식과 채권, 달러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의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멘션을 한 뒤에 그러니까 연설에 나선 뒤에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줬던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분홍색 선이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좀 파급력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검정색 선이 러트닉 상무장관, 노란 색깔 선이 피터 나바로입니다. 나바로와 상대적으로 러트닉이 베센트 장관에 비해서 조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간밤에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던 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흐름 안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될까요? 대표적인 월가 강세론을 펼치던 도이체방크도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12%가량 기존 목표치에서 12%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6,15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의 레벨보다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월가가 목표치를 많이 내려잡고 있다는 점은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소식일 것 같은데요. 머크의 실적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머크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사이에서는 머크가 기존의 피하주사 제형에서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제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송 이슈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 할로자임이 이 피하주사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쟁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머크의 피하주사용 키트루다가 할로자임 15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죠. 특허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키트루다는 정맥주사 제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과 이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술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피하주사제로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의 출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할로자임사가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효소 물질 관련 특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로자임 측의 주장을 좀 들여다보죠.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SC를 상업적으로 출시해선 안 된다. 우리의 이러한 특허 부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쟁점은 라이선스 계약을 원했지만 불발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키트루다는 대체 어떤 약품이길래 이렇게 할로자임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SC 제형의 출시를 막고 있는 걸까요?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크의 전체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제약 역사상 최다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상당히 메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할로자임 측면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된 알테오젠 주가가 또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애널리스트 코멘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쟁점은 할로자임이 문제의 핵심인 알테오젠 ALT-B4에 직접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엄민용 애널리스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할로자임의 이러한 기술력 알테오젠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할로자임이 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이미 머크라던가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 아스트라제네카와도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특허 이슈가 없다는 것을 결국에 이러한 사안으로 입증을 했다라는 것일 텐데 이렇게 알테오젠의 직접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소송을 건 것이 오히려 할로자임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엄민용 애널리스트 코멘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머크에서 키트루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정도 그리고 추이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2024년 1분기부터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절반가량의 매출이 키트루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1분기부터 꾸준히 키트루다의 매출 성장을 이뤄왔던 머크였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로는 72억 달러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1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던 것은 사실이나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키트루다 매출만큼은 상승했다라는 점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과 인텔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고 넘어가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440억 달러 규모의 LNG 프로젝트 참여를 촉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국내 LNG, 조선, 피팅 밸브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측면이 있는 만큼 이 소식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알파벳과 인텔의 실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인텔이 1분기 예상치 상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좀 부진하게 나타났죠. 2분기 매출 전망이 112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128억 달러에 현재 지금 시장의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추정치보다는 조금 나은 분기 실적을 내놓기는 했는데 인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도 부진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인텔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TSMC와 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TSMC 측이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한 바도 있죠. 데이터 센터 매출은 41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파운드리 매출은 46억 달러였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줬던 인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벳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알파벳도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는 좀 긴장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알파벳이죠. 중요한 것은 광고 수익과 클라우드 수익일 텐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광고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668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122억 달러로 집계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는 123억 달러로 예상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특히 알파벳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이 집중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줄지 않았다. 이런 코멘트를 또 내놨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도 시장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도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에 포진해 있는 AI 데이터 센터 임대를 좀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바가 있었죠. 그런데 엔비디아와 아마존에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